본 방송은 엄혹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은 세상에서 독립운동 운운하는 중2병 말기 환자들이나 갖는 탐수성은 절대 갖지 않고 방송에 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의 취지는 문파분들의 정신건강에 백신을 놓아드리기 위함이며 아직 탈출하지 못한 분들을 갱생시켜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의 정치오답은 서울역 회군에 대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단일화 실패보다는 7년 앞선 일이죠. 그때가 87년도고 지금 80년도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성자 WSOYUN 이라는 분의 80년 5월 15일에 서울역 회군 당시의 기억을 회고한 것을 편집, 발췌해봤습니다. 당시 분위기와 상황을 글만으로도 머릿속에 영상처럼 잘 떠올리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79년 박정희의 죽음에 이어 박정희의 양자로 자처한 전두환 일당이 12.12 쿠데타를 저지르고 정권 찬탈을 소나기에 쥐기 직전인 80년 5월 서울역에는 수십만의 대학생과 시민이 군부의 탐욕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서울 각 대학에서 교정을 출발하여 서울역에 집결하였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지금은 주차장과 여러 시설물로 축소되었지만 당시는 매우 넓었습니다. 광장은 수십만의 학생 시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안 고가도로 위에서도 시민들이 차를 세우고 내려다보며 박수치는 모습에서 곧 닥칠 군부 독재의 종말을 꿈꾸며 가슴 벅찼습니다. 전경과의 충돌이 시작되었고 시청 쪽으로 버스가 불타고 있었고 서대문 쪽 고가 아래에서는 전경과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 2년생이었습니다. 오전에 캠퍼스를 출발하기 직전 교문 앞 집회에서 어떤 학우가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면 피를 흘려야 할지 모른다. 제2의 4.19를 각오해야 한다. 그래도 나가겠는가? 깊이 생각하자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나가자. 나가서 피 흘리자. 라고 답하였습니다. 모두는 아니라 해도 많은 젊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릴 각오를 하였습니다. 서울역 앞에 모인 학생, 시민들은 제2의 4.19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갑자기 급전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역 광장에 버스 한 대가 있었는데 지도부는 버스 위에서 연설을 하고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지도부 한 사람이 올라섰습니다. 저는 그 버스 바로 아래에 있었으므로 그의 표정 하나까지 기억합니다. 올라선 그 학우는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저는 세울대 총학생회장입니다.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창 운동장에 공수부대가 집결하였다고 어쩌고 하면서 내 결정을 따라라 하더니 교정으로 돌아감을 선언하였습니다. 바로 서울역 회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반발의 목소리가 드세웠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신재철이었습니다. 그는 MBC 기자로 있다가 광주 청문회에 불려나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패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패장답게 한나라당에 투항하였고 지난 3월 12일 국치일에 탄핵 가결 한 표를 던졌습니다. 반면에 같은 서울역 앞에 있던 당시의 유시민 이해찬은 온몸을 던져 저항하였습니다. 총학생회장인 심재철은 서울역 회군으로 기회를 스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장났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각오했던 제2의 4.19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심재철을 비롯한 지도부는 두려워했겠지만 곧바로 광주 5.17 선량한 시민들의 학살로 대신하였습니다. 내부 역량의 부족, 역사와 상황인식의 아니함, 그리고 어떤 단어와 변명을 붙여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순간이었고 이어서 대한민국은
길고 긴 혹한의 겨울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떠십니까?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제가 서울역 회군을 가져온 이유는 5.18 때문이에요. 5.18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기회들을 죄다 피해서 권력을 잡은 거죠. 그렇게 권력을 잡는데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간 전두환이 지는 게 싫은 그 마음, 이기기만 하면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그 논리, 그걸로 결국 5.18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예, 뭐 누가 생각난다면 사건의 진행과 빗대어 한 번쯤 뭐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자, 일단 79년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네, 박정희가 죽은 그 순간부터. 79년 11.6으로 김재규가 빵야빵야 해서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아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박정희가 죽고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맡았어요. 그쵸? 근데 최규하는 뭐 애초에 힘없는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애초에 군부 정권에서 그냥 거의 뭐 바지사장격으로 있던 사람이라, 뭐 갑자기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은 뭐 전혀 이름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죠. 예, 아무튼 권한대행 때부터 12월 6일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 전두환이 눈치를 보긴 했습니다. 12.6 때 최규하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박정희 피살에 대한 사건을 수사할 것을 지시했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 되었고,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예,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는 뭐냐? 수사랑 기소 이런 걸 관할하는 검찰하고 경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검찰 경찰을 손에 넣었다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도 검찰 경찰을 한 손에 줬다 하면은 이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때는 더 했겠죠. 나중에 할 얘기지만 전두환은 80년도 4월에 또 보안사령관에 이어서 중앙정보부장 자리까지 꿰차죠. 예, 최규하 윽박질러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전두환이 이제 다시 한번 최규하를 내쫓을 때까지 또 가는 겁니다. 예. 이때부터 뭐 12.12라고 봐야겠죠. 12.12가 된 다음에부터는 최규하는 그냥 전두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원래 보안사령관하고 중앙정보부장은 겸직이 금지되었었어요. 이게 힘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두 개의 성격상 같이 겸직할 수 없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근데 이걸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전두환은. 어떻게 했냐?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한 겁니다. 서리. 최규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전두환이 원하는데 해줘야죠. 뭐 이 정도면 더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최규하는 애초에도 영향력이 크게 행사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2.12로 정승화 내쳐진 다음에 전두환을 막을 사람은 아예 없어졌어요. 예, 하나회가 아예 장악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때부터는 조조가 한나라, 망해가는 한나라를 자기 맘대로 주물주물 했던 거랑 똑같이 최규하 대통령이 전혀 힘도 못 썼습니다. 전두환이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5.18 때 최규하가 뭐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거의 전두환이 다 했고. 아, 이때 전두환 대통령 아니었습니다. 5.18 때. 그 12.12 사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끌던 신군부 세력은 당시 최규하의 제가 없이 부대 병력을 동원해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때도 정승화가 병신짓을 해요. 예. 이때 정승화만 잘했으면 전두환이 권력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 약간 안타깝습니다. 예, 그냥 총장 공관으로 대통령이 12.6 사건으로 조사를 허락해서 모시러 왔다고. 예, 허삼수랑 우경윤 이 두 사람을 전두환이 보낸 거예요. 정승화 잡으라고. 그러니까 최규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전두환이 야 가서 뻥치고 데리고 와. 일단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허삼수랑 우경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정승화 생각할 때 입김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정승화가 야, 내 씨 누가 이렇게 데려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최규하 대통령께서 승인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은 자기 부하한테 야, 지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 라고 했는데 이때 총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총소리가.
그러니까 허삼수랑 우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살라면, 지네들이 살라면 일단은 정승환을 제압해야겠죠. 그게 포로로 잡고 볼보로 잡고 있어야 자기네 빠져나가든 못 빠져나가든 일단 목숨은 일단 부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정승환도 쫄은 거예요. 이 총소리가 울렸을 때. 이게 원래 밖에서 침입한 새끼들이 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홈그라운드잖아요. 총장 공간이니까. 근데 정승화가 허삼수랑 우경윤을 거꾸로 잡아서 얘네들한테 추궁을 해가지고 니네 누가 시켰어 한 다음에 전두환 얘기가 나오면 전두환을 거꾸로 쿠데타 명목으로 뭐 진짜 사형도 가능하죠. 예, 즉결도 가능하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만약이지만 만약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냥 하네요. 근데 제가 원래 정치보다 못하니까 만약이라는 말 좀 많이 쓰겠습니다. 근데 정승화가 이때 쫄아서 자격 중지 명령을 내려요. 병신이 이거. 아우. 지 몸은 잡혔고 사격 중지 명령은 내리고. 그래 어떻게 해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끌려가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전두환이 정보력을 다 손에 쥐고 있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정승환은 하나회, 그러니까 전두환이 못마땅하죠, 당연히. 이거 씨발 가만히 놔두면 전두환이 다 잊혀먹고 갈 텐데, 응? 자기는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정승환은 전두환을 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두환을 12월 13일부로 동해안 경비사령관이 한직입니다. 이쪽으로 인사이동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걸 들었어요, 도청으로 전두환이. 이걸 알고 아 씨발 족같네 하고 선수 친 겁니다. 그래서 12.12가 일어난 게 12월 13일 날 전두환을 한직으로 발령내는 거에 반대하고자 쿠데타를 일으킨 게 12.12가 되고 이 멍청한 정승화 때문에 이 5.18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지난 일이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보였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죠? 지금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부터 진짜 이거는 저희처럼 문파들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보태주고 막아주고 공격해주고 하니까 지금 유지가 되는 거지. 언론 이 새끼들 봐요. 아직도 씹시리 부리는 소리를 많이 하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한경우는 망해야 됩니다. 이따위로 할 거면은 한경우는 망해야 됩니다. 팟캐스트 나부랭이 이 새끼들 다 마찬가지예요. 족같은 소리 하는 새끼들은 망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건너야 될 판에 자기네가 말이 맞다고 자꾸 깎아먹고 이러면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다가와요. 이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 가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질라 그래요. 이명박 4대강 파가지고 개 난리 났죠? 그것 때문에 강만 죽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사람들 몇이나 밥줄 끊겼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근데 지금 그때 환경평가 이런 거 점수 잘 줘가지고 공사 시작하게 한 새끼들 어떻게 됐어요? 나랑 상관없다 이지랄하잖아요. 이런 단계를 밟지 말자고 제가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정치 오답노트는 누군가를 까기 위해서 누군가를 변론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이 지난 역사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만 넘어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일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작은 일 하나로 왜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는지도 이제 조금씩 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거죠. 내가 백신을 맞았고 팔굽혀펴기를 하나라도 더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군인이라면은 뭐 사격 연습을 더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공격력을 높이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 정치 오답노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예. 이때 잡혀간 정승화에게는 뻔하죠. 김재규와 내통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암살을 공모했으니까 그런 누명을 씌우죠 전두환이. 지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두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회를 놓치죠.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죠. 첫 번째는 김재규가 멍청한 짓을 했죠. 이때 김재규가 이 병신이고 김재규도 아무튼 얘가 다 정리할 수 있었어요. 김재규가 솔직히 멍청한 짓만 안 했어도. 예. 아무튼 이 두 번의 기회가 할 일 없이 날아가고 전두환이 이거 내가 잘하면 먹을 수 있겠는데 라는 거를 이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왜냐면 얘는 박정희 말고는 거의 신경 났었어요.
얘가 육사 11기거든요. 하나애가 육사 11기. 하여튼 여기 뭐 얘는 전두환은 이기는 데는 비상하게 머리를 잘 굴려요. 그리고 위아래 파악하기를 엄청 잘합니다. 예. 이런 애들을 뭐 소시오패스라고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부르죠. 예. 냉정하고 이기는 법 잘 알고, 예.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유리한지 이런 거 잘합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렇게 잘하면서도 공감이라는 거를 할 줄 알면은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도 아니겠죠. 당연히 공감이라는 걸 하니까. 왜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방법을 알지만 그렇게 안 해요. 공감이라는 걸 하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다치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냥 둘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에는 좀 심한 것 같고 소시오패스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냥 제가 뭐 어떤 정확한 지식이 있어서 쓰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가차 없어요. 이기면 끝이에요. 대선 경선에서 보세요. 막 사심 들고 다 찔러 죽이는 거 봐요. 이기면 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육사 11기 애들이 왜 이랬냐.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실세가 8기였죠. 8기. 8기가 실세였는데 뭐 세기수 차이 나는데 생각해보세요. 막 좋은 자리는 다 8기가 차지하고 있었죠. 당연히. 박정희가 자리를 줬으니까. 근데 11기는 그거 보면 눈에 가시죠. 야, 뭐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저런 애들이 저 자리에 가 있냐 하고 된 거고, 그 중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아주 똘똘 뭉치는 그런, 나중에 봐봐요. 전두환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증언하는 사람 없죠? 예. 얘는 자기 사람이라는 하나는 생겼어요. 그거는 칭찬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자기가 군주로 군림했을 때 이명박처럼 지주머니만 챙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다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입 닥치고 있는 겁니다. 최규하 봐요. 죽을 때 김종필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최규하나 김종필이나 뒤지면서 뭐 돌아가신 분한테 뒤졌다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죽으면서 뭐 죽기 전에 뭐라도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다 적어놓은 거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들이 국민들한테 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꾸 얘기가 좀 제가 흥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제가 자꾸 흥분을 합니다. 12.12 이후 12월 13일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두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물밑에서 실세였고 전면에 보이는 것은 최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79년 11월 6일로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좀 그 상황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부각되는 그 시점 군부 입장에서의 그것과 대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 그거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헷갈리긴 한데 죄송합니다. 앞서 최규하, 정승화, 전두환의 사건을 어떻게 돌아간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학생운동에 치중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1월 6일 최규하는 시국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유신헌법에 따라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의 임기를 이걸 다 채우지 않고 그 유신헌법에 기초해서 그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다시 11대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게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정희가 지 맘대로 대통령하고 아무렇게나 그 국회의원 꼽는 거랑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두겠어요? 제야에서? 그러니까 유신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개판이 되었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유신헌법 철폐 시위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11월이 한 해가 가고 겨울 내내 계속 여기저기서 싸우게 된 거예요. 시위가 벌어지고. 이렇게 1980년 초 민주화 국면에서 대학생들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시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어요. 특히 대학생들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계엄 해제와 신군부 퇴진 운동을 전개했죠. 먼저 서울과 각 지방의 대학에서는 5월 2일, 3일을 기해 일제히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죠. 5월 초순을 민주화 투쟁기간으로 정해 교내에서 계엄 해제와 민주화 일정 촉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강연행사 등을 계속했어요. 이러한 흐름이 5월 10일까지 그대로 이어졌죠. 10월 6일 체육관 당선으로 대통령이 된 최규하. 이 사람은 그래도 딱 하나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긴급 조치로 잡혀온 사람들, 이 사람들 많이 풀어졌어요. 예, 687명. 이게 최규하가 잘한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완전 전두환 따까리였어요. 예, 이때 풀려난 분들이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문익환 뭐 이런 분들이 특별 사면 받고 복권 조치 다 했거든요. 예, 요거 하나만 잘했습니다. 다시 전두환 얘기할게요. 예,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대로 재하인사들하고 이게 계속 연합해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전두환은 전두환대로 어떻게든 더 해보려고 했죠. 예. 일단 12.12에서 자기한테 어떤 기세가 너무 왔잖아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근데 아직까지는 최규하가 막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래서 80년 4월에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임명받아요. 서리. 이게 왜 서리인지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 서리인지. 이게 원래 겸직이 안 돼요. 두 가지가 너무 힘이 크다 보니까 이게 법으로 금지시켜놨어요. 근데 이걸 전두환이 어거지 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건 뭐 무소불위가 된 거예요. 전두환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생들의 그런 기세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전두환도 힘이 커진 겁니다. 예, 아무튼 5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은 그동안 자제해오던 도심에서의 시위를 전개했죠. 아까 맨 위에 제가 발췌된 전문 읽어드린 거 있죠?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시 각 대학 학생회 간부들은 몇 차례에 걸쳐 연석회의를 가졌어요. 당분간은 교회 시위를 자제하고 비폭력적 방법으로 교내 시위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 왜 그랬겠어요? 특히 각 대학 학생회 간부들은 당시 유포되었던 군부 쿠데타 설과 관련해서 군부에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의견을 모은 거예요. 비폭력으로 가자. 이건 학생들을 보호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군대가 지금도 막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전두환이 탱크 다 준비하고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러고 있는데 학생들이 나가서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막 이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냥 잘 됐다. 물고 싶은데 뺨 때려졌구나 이러고 하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뭐 다른 얘기지만 최근 기무사 쿠데타 계획 보고서 그거 까발려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건 진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촛불 집회 때도 여차하면 군대 출동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미친 새끼들이죠, 진짜. 아무리 그 정권에 대해서 개가 됐어도 군대라는 곳이 국민을 보호하자고 만든 곳이고 국민을 보호하라고 세금을 그렇게나 갖다 쏟아붓고 솔직히 걔네들 그 방산비리로 잡아가면은 다 사형이에요, 진짜. 생각해봐요. 애들 데리고 나온 가족들, 부모님 모시고 나온 뭐 젊은 가족들, 얘네 다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얘네들이 탱크 200대로 밀어버리고 했잖아요. 예. 와, 200대 생각도 안 납니다. 예. 5.18 때처럼 광주에 특전사 내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광주에서 특전사가 왔다 갔다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광주 분들한테는 80년에 80년 5.18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런데 이거 군대가 내려서 얼쩡얼쩡거리기만 해도 환장하죠. 당연히 가만 안 둬요. 이 국민들은 광주 시민들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 미친 정신 나간 또라이 새끼들이. 와, 하여튼 얘네는 진짜 제 입장에서는 사형시킨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옷 다 벗겨서 권력은 다 빼앗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이러한 결정과 상관없이 5월 13일부터 연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6개 대학 3천여 명이 종로 등 시내 중심가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예, 하지 말라는데 한 거죠. 결국 가두 시위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학생회장도 13일 밤에 다시 모였어요. 고려대에서 다시 모여서 이 모임에 참석한 27개 대학 총학생회장들 격렬하게 토론을 벌였겠죠.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이게 학생들이 거세지니까 이제 총학생회에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두 시위를 하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때 13일 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80년대 대학생이라는 거는 지금이랑은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달라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층 계급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사람들은 졸업하면 바로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엘리트가 너무 적은 시절이었잖아요. 대학생도 적은 데다가 서울대 연고대라는 거는 큰 그 어떤 그 엘리트로서의 그런 자질을 이미 갖춘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도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대학생을 바라보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전국 대학생 연합 시위라는 건 그러니까 전두환에게도 압박감이 있죠, 당연히. 실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디 그러니까 광주 같은 데서 일어났다면은 그나마 그때 자체만으로도 다 막아놓고 그 난리를 친 거기도 하고 이 5월 15일 날 서울역 회군이 안 이뤄졌으면은 5.18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실제로 지난 얘기지만 심재철이 개새끼가 회군하자고 말했으면은 와, 이 씹새끼 심재철 전두환이 최규하한테 대통령직 뺏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최규하가 계속 대통령 했을 거예요. 물론 뭐 뒤에서 정권 휘둘리고 지 맘대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5.18은 절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 마지막 저지선이 이 5월 15일 날 있었던 서울역에서의 가장 큰 집회였는데 이걸 회군시킨 게 심재철이 18 개새끼인 거예요. 진짜. 5.18에 광주라는 시를 도로를 다 막아 가두고 헬기 탱크 뭐 특전사 다 내려보내서 아작냈잖아요. 5월 15일 다시 복귀해봤을 때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최종적으로 했을 것이다. 뭐 안 했을 것이다. 뭐 군대랑 밀고 땡기는 그런 자잘한 시가전 비슷하게 이렇게 있을지는 몰라도 전쟁으로 생각하면서 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진짜. 왜냐면 이건 저 같은 게 무정의가 생각해도 내가 전두환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뭐 궁예도 아니고 제가 남의 속을 어찌 알겠어요. 근데 상황상 이 당시에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그 10만에 가까운 그 대학생이 운집해 있는 그 집단과 그리고 또 이 일이 어느 변두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걸 바라보는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이목이 있는데 여기다가 총을 쏜다고요,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한다고요? 땡꾸리 밀어버린다고요? 글쎄요, 진짜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가장 드러했던 때랑 같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명분 같은 게 얘가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얘는 18년 헤쳐먹는 내내 불안했어요. 이것 때문에도 명분이 없다는 걸 지가 알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쿠데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2인자도 안 키운 거예요. 병신이 이거. 족도 새가슴이라서 박정희가. 얘가 머리가 좋고 뭐 이게 아니에요. 겁이 존나 많아가지고 2인자도 안 키우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뭐 하는 사람 있으면은 다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세면은 뭐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하나보다 하고 말아요. 근데 멘탈이 약하니까 뭐라고 하면은 그게 싫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5.16 때도 막걸리 존나 처마시고 만취했다고 하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끼리 북치 장구쳐서 끝난 게 5.16이라고. 이게 80년 5월 15일 전두환 마음이랑 같았다고 봐요. 예, 설명 안 했구나. 그러니까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하고 들였던 게 뭐냐면은 검사였어요. 검찰. 이때만 해도 검찰이 정말 지금 검찰보다도 더 셌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지금도 얘네는 검찰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그런 덩어리인데다가 훨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부로 정치 권력을 장악했는데 사법 권력은 어떻게 아직 못 건드린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떨고 있던 거죠. 전두환이 5월 15일 날 대학생이 물밀듯이 밀려오다가 멈춘 그 상황에서 떨고 있었을 때랑 똑같다고 봐요. 근데 이때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새끼가 와가지고 잘 봐달라고 박정희한테 와가지고 굽신거린 거예요. 박정희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와탕카죠, 와탕카. 야, 씨발, 나 존나 쫄아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싸움이 났는데. 야, 미안해. 내가 말 잘 들을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한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5.15 서울역 회군의 심재철 개새끼가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심재철 개새끼가 회군하자고 했을 때 전두환이 어떻게 했었겠냐고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니까요. 견제를 했다면은 적어도 얘네들이 무소불위 같이 지네 맘대로 했으진 않았을 거예요.
검찰이 이때 이직거리만 안 했으면 인혁당 같은 일 없었을 거고, 심재철이 이 시집새끼가 그렇게 회고나자고 안 했으면은 5.18 같은 일도 안 일어났을 거라는 얘기예요. 박정희 때 얘기는 나중에 할 시간 많고, 당연히 이거는 따로 또 해야 되는 얘기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두환 이 새끼가 완전 개쫄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당연히 더 압박하고 밀고 들어가면은 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그냥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던 적군들이. 그러니까 전두환도 와탕한 거죠. 야, 씨발 됐어, 이제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자신감 100배가 오른 거예요. 자신감이 이렇게 해서 오른 겁니다. 예. 경기도지사가 된 어떤 분도 그랬죠.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현충원 참배랑 한 거 봐봐요. 지가 이길 자신이 없다 생각하면 그렇게 데리고 가겠어요? 난 뭐 대선 후보인 줄 알았어요, 이때. 당선되고 어땠어요? 인수위 180명 꾸렸죠? 이런 자신감은 지가 준비하는 것들이 이길 것이라 확신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재명과 전두환을 비교하는 것은 뭐 비약이 많을 수도 있어요. 같은 인물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재명은 총칼만 안 들었지 군사 독재하던 박정희나 전두환이 하는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의 없다라고 말하는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볼지 생각도 안 하고요.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말하는 모름치한 전두환처럼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 이런 거 염초시 그냥 핑계로만 하잖아요. 사과 안 하잖아요. 사과도 안 해. 아우, 그 전두환 명언 있잖아요. 전두환이 했던 거.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쳐돌았죠. 이재명이 백스핀불로 뭐 철검이 후려가고 다음날 한겨레 기자 불러다가 기부스에서 집단 폭행당했다고 기사 올리는 거. 예? 형하고 의상에서 싸우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형이랑 싸웠는데 뭐 기분 나쁘니까 한마디 더 하려고 형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 형수가 받았어요. 근데 형수한테 전화 바꾸라고 씨발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전화 바꾸라고 씨발년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형수가 뭔 죄예요? 형이랑 싸운 거잖아요. 형하고 이상한 거잖아요. 이재선 씨가 전화 왜 안 받았겠어요?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할 거 뻔히 아니까 피한 거예요. 그러면은 형수를 봐서라도 나중에 전화할게요 끊어야지 맞는 거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그 상황 자체를 자기는 뭔가 한번 빡이 돌았으니까 나는 내 분을 풀어야 돼 하고, 형수가 미워 보일 수도 있죠. 같은 편이니까. 아무래도 이재선 씨랑.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지 않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지를 하려고 해도 부분만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다 보고 나서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데 이런 면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혹은 이렇게 과오가 있지만 이런 걸 다 실수로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진정성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잘 봐줄 수 있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진정성을 보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앞선 3회 내내 1, 2, 3회 내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의 패턴과 이익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얘네들은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애들이에요. 전두환이 한 것처럼 미친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약한 분들에 대한 공감은 1도 없어요. 만약 약자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면 얘네들은 그걸 자기 정치 권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절대로 정치 권력에 해가 되는데도 약자를 위한다?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애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수원지검하고 경찰청 방문한 도지사 봤죠? 사진도 봤고 기사도 봤고 뭐 어떤 자세를 취한지 봤죠? 그 본인들 다 이재명 도지사 수사하는 데잖아요. 수사하고 조사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오얏나무라고요. 거기 가서 왜 가끈을 고쳐매고 자빠졌냐고. 지가 잘못이 없는데 왜 가냐고. 그런 거예요. 경기도지사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얘?
각 언론사는 당연하고 세상 뭐 어디 뭐 지면 뭐 아파트 버스 뒤에 뭐야 광고판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광고판 와 난 미칠 줄 알았어 보고. 당선 인사한 거예요. 당선 인사. 난 돈 쓸 준비가 되어 있어. 날 빨아줘. 이거예요. 내가 돈 줄게. 더 잘 빨아주는 사람한테 더 많은 광고비를 줄 거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고 말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TV조선에서 상 받았죠? 성남시 있을 때 홍보비로 97억 쓴 사람이라고요. 세금으로. 근데 뭐 세금으로 복지를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복지한 거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재명은 나중에 아껴뒀다 제대로 깔 거예요. 아무튼 결이 같은 사람들은 패턴도 비슷해요. 비슷해 보인다고 무조건 그 행동을 보자마자 넌 그런 결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보이면은 조심하고 지켜봐서 더 검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증도 안 했어요. 이재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서울역 해군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청취자분들을 자꾸 제가 의식을 합니다. 이제 이게 연예인병은 아닌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양쪽 어깨 위에 청취자분들 왜 이렇게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아무튼 5월 14일 서울 시내에서만 21개 대학 7만여 명의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전개했어요. 이들이 뭐 얘기했죠.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뭐 이런 얘기했죠. 지방에서도 3만여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예, 촛불 집회 때랑 거의 양상이 비슷했죠. 물론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거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대학생들의 이런 사회적인 계급은 지금이랑 많이 달랐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나온 것만큼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 다음 날인 15일에는 서울의 35개 대학과 지방의 24개 대학에서 나온 학생들만 수만 명이 전국 주요 도시 거리를 메웠어요. 이렇게 점점 들불처럼 일어나서 점점 커지게 된 거죠. 13일 이전까지는 폭력적인 건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울분을 참았던 대학생들이 13일부터 터트리기 시작한 게 15일날 완벽하게 클라이막스에 오른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7만에서 10만 명의 학생들이 모인 겁니다.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광화문을 진출을 계속 시도를 했어요.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연행됐죠. 부상자들을 속출했고 당연하죠.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촛불 들고 노래 부르고 뭐 박수치고 이렇게 즐기는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집회가 아니라 시위였습니다. 예. 이때 이미 광화문 일대에는 계엄군의 탱크가 진주에 있었어요. 학생들에게도 서울 곳곳에 군인들을 실은 트럭과 장갑차가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거 봤죠? 4.19 때를 각오해야 된다. 라는 걸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도. 또한 시위가 절정에 달한 저녁 8시경 신현학 국무총리가 연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겠다. 내년 상반기까지 양대 선거 실시하겠다. 이런 민주화일정을 발표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좀 와해시키려고 하죠. 시위대한테. 니네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전두환이 쫄았다고. 저는 이게 바로 전두환이 쫄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안 쫄았다면은 신현학한테 야 가서 이런 거 발표해라고 시켰겠어요? 이게 최규영아 시켰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두환 시켰죠. 쫄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쫄았으니까 야 씨발 그만하고 가라. 내가 어느 정도 봐줄게. 나 좀 봐줘라 이거예요. 그냥 밀어버렸죠. 안 쫄았으면. 여기서 이 심재철 병신 새끼 진짜 여기서 진짜 심재철이 병신이라는 게 완벽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국무총리가 이런 발표를 했을 때 자기들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저처럼 야 이거는 전두환이 쫄은 거야. 우리가 밀고 나가면 이거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하고 밀고 갔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이 대가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재명은 안 돼요. 이재명 아닙니다. 다시 결국 시위를 이끌던 학생운동부 지도부는 일단 여기서 시위를 멈추고 학교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하죠. 이게 서울역 해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 신현학 국무총리가 얘기한 거가만 들어주면은 피를 안 봐도 되고, 군부에 어찌됐든 일단은 우리가 얻어갈 걸 얻어갈 수 있게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내린 게 이 심재철 이 개새끼라고요. 5월 16일 저녁부터 17일 오후까지 전국 55개 대학 학생 대표 95명이 이화여대에 다시 모여서 제1회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 단 회의를 열었어요. 이들은 5월 22일까지 비상계엄 해제하고 연내 정권 이양을 위한 정치 일정에 조속한 천명 등을 요구했어요. 이러한 요구들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의를 했죠. 근데 그럼 뭐합니까? 이미 전두환 대가리 속에서는 겁이 사라졌어요. 겁. 5월 15일 날 밤에 가졌던 그 겁이 사라졌다고요. 겁대결에 상실하니까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을 확대를 했고요.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했던 겁니다. 15일에 대한 분위기는 뭐 직접 겪어섰을 나이인 분들,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았어도 아실 거고, 저보다 어린 분들은 처음 제가 그 읽어버렸던 발췌본 있죠? 그것을 어렴풋이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영화 1987 때랑 비슷한데 그렇게 맨 마지막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김태리가 사람들한테 막 휩쓸려가지고 막 나가다가 버스 위에 딱 올라가서 딱 보니까 서울역 앞에 엄청난 인파가 막 몰려있죠?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뭉쳐있는데 이 심재철이 새끼가 15일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생각해보세요. 뭐 대학생 100만이 온다고 해도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17일에 김대중 구속하는 것도 엄청 쉬운 일이 된 거예요.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는 제일 무서운 상황을 이미 벗어난 건데, 전쟁을 할 때 뭐 보시면은 나중에 또 뭐 이런 얘기 할 일일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할 때요, 뭐 몇만 대 몇만이 붙었다 그랬을 때 단지 숫자적으로만 우위에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기세가 꺾이면은 10배가 많아도 도망자가 속출하고 싸우려는 의지를 상실한 군대는 집니다. 근데 숫자가 적더라도 이길 기세를 잡은 군대는 큰 군대를 잡아먹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 양상이 바뀐 거는 이 심재철이 이 개새끼가 아무튼 5.18도 씨발 심재철 얘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네. 아무튼 5.18도 따로 얘기할 부분이라 서울역 회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두환을 막을 방법이 진짜 없었을까요? 전두환이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복기해보면 권력욕과 승리욕에 강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알고도 남음일 텐데 왜 그런 사람과 결이 같은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되는지 알 텐데 안 그래요? 근현대사를 저 같은 무지렁이보다 100만 배는 더 잘하시는 이동영 씨 전두환 보면 누구 생각 안 나요? 김용민 씨 누구 생각 안 나냐고요? 오늘도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